기업에 대한 정보를 아주 싹 그냥 제 의견들과 이런 것들 다 수집해왔습니다. 교양이 되게 의외인데 무슨 회사에 교양이 필요해요? 책을 한 달에 한 권 정도는 읽고 지금 1년에 12권? 저희 자격 수당이 10만 원씩 또 최대 20만 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매월 드리고 있습니다. 그 자격증 취득하면요? 예. 우리 회사에 자랑도 있을 것 같아. 자유로운 분위기? 칼퇴. 연차 쓰는 것도 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단점을 얘기해. 단점. 제일 먼저. 요 시간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MG 테스트. 빠밤. 일을 하러 온 거기 때문에 우리 추리닝 입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회사에 놀러 온 게 아니잖아요. 아니 MG력이 아니라 꼰대력이 있는데. 일을 하러 온 거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는 이 시간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편안한 분위기 조성이 이제 전제 조건인데 편안하게 이렇게 그림을 그리실 수 있도록 제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건 붓이고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붓이. 네. 뜨거. 배움에 대한 직원들의 저 열기. 뭐 하나 배우려면 문화센터 찾아가야지, 돈도 내야지. 이 귀찮은 게 수백 가지인데 이렇게 알아서 강의 개설해줘, 회사 안에 강의실까지. 이건 뭐 직원들 입장에서 땡땡큐지. 학교 다닐 때 내 소원? 뭐 좀 그만 배웠으면 졸업하면 그 소원을 이루나 했더니만 취직해서 다시 또 뭘 배우라고? 이게 입학이지 입사냐고. 나 같은 불만이 없을 리가. 수업 듣는 척 저 속이 껴서 물어봐야지. 야, 범주야, 너 저쪽 가고 난 일로 갈게. 여기 가운데 빈 자리 앉으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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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분위기가 되게 딱딱하고 좋네요. 뭐 혼나고 계신 거 아니죠? 반성문 작성 뭐 이런 거 아니죠? 어우, 선생님 치마에 주름이 아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미술치료사 홍아름나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미술치료사가 무슨 일을 하냐면요. 네. 설명을 드릴게요. 이 나의 마음을 미술로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딱 끝나서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표현된 미술 작품에 담긴 내 마음을요. 한번 읽어볼 수 있게 탐색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여기 놓여진 미술 재료들 있죠. 이걸로 나의 마음을 표현하고 또 거기 담긴 나의 마음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네. 저희 시간에요. 중요한 거는 그림을 잘 그리고 못 그리고 하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딱 하나가 있다면요. 오늘 이 순간만큼은 오롯하게 나의 마음에 집중해 보겠다는 그 진지한 태도 그거 하나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표현된 작품에는요. 지금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마음의 이슈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과정을 오늘 제가 한번 잘 도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편안한 마음입니다. 지금 다들 너무 불편한데요. 제가 저 또한 사실은 이렇게 이건 어차피 저 또한 이런 건 처음인데 그냥 이 물감을 보고 딱 꽂히는 색 있죠. 오늘따라 이상하게 마음이 가는 색깔을 한 두세 가지 정도 골라서 파레트 한번 짜보겠습니다. 더 골라오셔도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흰색은 보면 좀 색감을 밝게 내고 싶다. 흰색 짜셔도 돼요. 아시겠죠? 흰색을 제일 많이 짜죠. 선생님 마치 신호등 같네요. 물감 짜는 것만 봐도 이 사람 성격과 스타일이 다 있네요. 어떤 성격인 것 같아? 여기 우리 김태일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뚱뚱뚱뚱 이렇게인데 김준희 선생님 같은 경우는 띵띵띵 이렇게 돼 있네요. 예, 사람마다 이게 다 웃기네요. 이렇게 비닐이 얹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요거를 이렇게 불빛에 비춰가면서 요거를 비껴서 칠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중요한 거는 무엇을 그려야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이걸 채우는 거예요. 이걸 채우는 만큼 내 머릿속에 비워진다고 생각하고 그냥 채우시는 거예요. 보세요. 그냥 칠하시는 거예요. 그냥 칠하시는 거예요. 하다가 다른 색깔도 칠하고 싶다? 그럼 물감 더 얹어서 칠하시면 돼요. 그냥 그저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 채워볼게요. 네, 해보겠습니다. 아, 나 벌써 치료가 되는 것 같은데. 잘 그릴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은 내 그림 마음. 그리지 말라고 제가 칠하는 거예요. 그 위에 다 덮어버립시다. 다 덮어주세요. 근데 이게 그림을 안 그리시는데 그림 같다. 야, 이게 나중에 비밀이 이게 궁금하다. 그러니까 어떠한 비밀이 숨어 있을지가 너무 궁금하네. 그냥 이걸 채우는 거예요. 저희가 할 거는 채웁시다. 비닐 위에도 채우고 다 채우는 거예요. 대표님 오늘 기분이 좀 약간 우중충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 전체적인 느낌이 좀 어두운데요? 전 좀 밝아지는 건데. 아, 점점. 네. 지금 이 칠하는 거 목표는 아무 생각이 안 나게 하려고 이걸 칠한 겁니다. 그러니까 뭘 했는지 모르는 게 맞는 거예요. 하고 나서 뭐지? 하고 있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생각하는 겁니다. 나의 이 터치들, 색깔들을 보면서 이게 나에게 어떤 감정을 일으키는지 또는 어떤 걸 연상하게 하는지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상관없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없어요. 빨간색은 무슨 뜻이다 이런 거 없습니다. 내가 어떤 색으로 어떤 느낌으로 느껴지는지가 정말 중요한 거니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예. 지금 이 칠해진 거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나요? 그냥 복잡한 것도 있고 복잡함 또 그 마음 편한 것도 있고 어떤 부분이 편안하고 어떤 이 가운데 섞여 있는 이 색깔 조합 봤을 아, 때 이 섞임이 복잡한 느낌이 든다는 거잖아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뭘 생각하고 그리지 말라고 하셨는데 노을을 생각하고 그리지 아, 그래요? 하지 말라는데 더 하고 싶은 느낌? 선생님은 어떤 느낌 드세요? 저야말로 좀 아무 생각 없이 그린 건데 막상 그려놓고 보니까 그냥 제 마음이에요. 복잡한, 난해한. 근데 저는 약간 봄 같아요. 예, 그거도 좀 있었죠. 지금 이제 초록, 응. 분홍, 노랑 꽃들 막 필 때거든요. 특히 우리 집 같은 경우. 아, 좋다. 나도 집에 가서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겠다. 선생님은 이 터치들이 굉장히 눈에 띄잖아요. 이런 거나 색감이 어떤 감정을 느끼게 하나요? 봄을 좀 생각을 하고 따뜻한 색깔 위주로 했는데 하고 보니까. 예, 뭔가 예전에 불색이 이런 색깔이었거든요. 일할 때. 그것이 떠오르십니까?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색깔이 불색이 빨간색이 아니더라고요. 그것이 약간 떠오르십니까? 핑크색 비슷한 게 하는데 실제로 하다 보니까 그런 색이 보여서 조금 놀랐네요. 작년 2023년 2월 18일 새벽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근데 실제로 그때부터 걷잡을 수 없는 수준이었고 그날 제가 캠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캠핑을 하고 있던 주말이었기 때문에 캠핑을 하다가 경비 선생님으로부터 이제 연락을 받고 부랴부랴 저희가 왔는데 그 불 색깔이 저희가 알고 있는 어떤 뭐 화재 포스터에 있는 그런 색상이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불 색상을 처음 본 것 같습니다. 핑크색도 아닌 것이 석류 색깔? 그런 색깔의 불을 봤거든요. 그래서 처음 불이 붙어서 전소가 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뭐 걸 보고 조금 자괴감도 좀 들었었고 여러 가지 오만 가지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처음에는 봄이 왔다라는 취지로 해서 약간 따뜻한 색을 골라서 이렇게 덧칠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때 화재가 났던 날 그 색깔 비슷한 색들이 이렇게 좀 연상이 되더라고요. 약간 조금 저도 좀 의아하기도 했고 좀 놀랍기도 했는데 여기 위에는 복잡한 감정도 덮여져 있고 시원한 바람도 있고 불길도 있다 그러고
혼자 있는 바닷가도 있어요. 동해 바닷가. 굉장히 다양한 감정과 이미지와 경험들이 여기 묻어 있는데, 자, 지금부터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게 동화의 한 장면이라 생각하시고 마음으로 상상을 해보셔야 되는 시간이에요.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세계도 물들지 않는 공간이 있다고 상상하시는 겁니다. 그 공간에는요, 어떠한 감정도 어떠한 상황도 침투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안전하게 존재해요. 이 순수하고 깨끗한 공간에 뭐가 존재하는 겁니다. 뭐가 있는 거예요. 물방울이 갑자기 떠오를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뭐 이런, 이 뭘까? 궁금증을 자아내죠. 이런 것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뭘까? 지금부터 상상하셔서 그림 그리는 겁니다. 선생님 꼭 필요하겠다. 그죠? 선생님 크게 알 것 같은데. 아, 이건 뭐, 야, 이건 피카소다. 저건 피카소야, 피카소. 진짜 다르다 여기. 터치가. 오늘 화가 좀 있으신 거 아니죠? 아니 근데 이거 미술 치료 아니에요? 근데 작품을 만들고 계신데? 근데 뭔가 모르게 색이 다른데 느낌이 좀 비슷해. 두 분 혹시? 예. 아니 그렇게 진절머리 내면서. 내가 무슨 말 할 줄 알고 뭐 그렇게까지. 근데 진짜 아까보다 좀 밝아졌어요. 거꾸로 가네. 우리 취준생 마음이 뭘 그려야 될지 못 정하고 있네. 우주? 고민들이 많네. 제주꾼들이 엄청 많은 회사네. 지금 이게 뒷모습이죠? 네. 되게 구체적이신 분들도 있고 추상적인 분들도 있고. 이 안에는 어떤 그림 그리신가요? 요거요. 요것도 길, 요것도 길, 요것도 길이거든요. 네. 요건 마누라가 살아온 길, 요건 내가 살아온 길. 여기서 만나가지고 새로운 길로. 아유, 그렇구나. 이 나이 되니까 마누라밖에 생각이 안 나요. 와, 멋있는데요? 예? 의미를 들으니까 예. 더 멋있어요. 좀 어때요? 어떤 의미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은 좀 답답해 보이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진짜요? 예. 어떤 의미예요? 해바라기예요. 저는 뭔가 이렇게 새창살을. 해바라기. 사람마다 의미가 다르니까. 조금 더 춘향이 얼굴 하나 그려놔. 근데 한 줄 더 들어가니까 해바라기 같네요. 아이고. 무슨 팀에 계세요? 저는 가공육팀에 있어요. 얼마나 되셨어요? 저 회사 다닌 지요? 네. 5년 다녔어요. 오래됐네요.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도 돼요? 저 네, 25살이요. 25살? 그럼 20살에 취업해서 5년 동안 다닌 거잖아요. 19살 때. 19살에. 맞아요.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왜냐면 친구들은 또 한참 놀기도 하고 그럴 텐데. 맞아요. 이 회사를 그렇게 오랫동안 다닌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저는 진학에 완전 관심이 없었거든요. 대학교 가면 어차피 돈을 좀 흥청망청 버린다 생각을 해서. 근데 이제 오래 다닌 이유 돈 버는 게 재밌어서 일하는 거 재밌고 돈 사회생활이 버는 것도 재밌어요. 재밌고 사회생활도 재밌는데 놀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솔직히 많았죠. 음. 솔직히 20살 딱 처음 됐을 때 친구들은 다 술 먹고 막 놀러 다니는데 저는 막 회사에서 일하고 야근하고 막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한때더라고요. 딱 한때여가지고 한때라고 얘기하는 게 좀. 20살 때 한때라고 생각해서 어차피 퇴근하고 놀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또 그런 것도 있잖아. 돈 번 걸 쓰고 싶을 때도 있을 거 아니야. 네. 근데 이제 적금 넣고 내가 사용할 만큼 놔둬서 쓰면 되는 거니까 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너무 기특하다. 그죠? 또 순이 또 순이. 그러니까 아니 만약에 이런 딸님이 있으면 너무 이뻐 죽을 것 같아. 이게 제가 제일 이뻐하잖아요. 아 그래요? 너무 이쁘다. 그럼 다른 회사에 없는 우리 회사만의 또 뭔가 이렇게
특별한 점. 이런 교육 같은. 교육이 교육권. 진짜 특별한 것 같아요. 저는. 그 선생님은 회사의 장점, 우리 회사만이 가진 장점을 얘기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9년 다닌 이유가 거기 있거든요. 사람들이 좋아요. 예, 뭐 나이 많은 사람, 젊은 사람 다 어울려가지고 뭐 호칭은 선생님이라고 하지만 친하면 뭐 삼촌이라고도 하고.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회사가 작년에 화재 나가지고 예, 엄청 힘든 일을 겪었잖아요. 예. 그때 뭐 정리해고도 있었고 그리고 다른 곳에 갔다 돌아오신 분들도 있었고 그때 혹시 계셨어요? 그럼요. 화재 당시에 그 생산직만 본다 그러면은 한 100여 명 됐지? 네. 100여 명 중에 반 정도가 그 이천 공장으로 가고 나머지 반은 이제 불갑을 퇴사를 해서 그 실업급여 받고 또 그 중에는 딴 데 일하시고 계시고 그러다가 이제 금년 2월 19일 날 여기 가동시키면서 이제 다시 그러면 입사. 2월에 다시 오신 그렇죠. 거예요? 저는 이제 12월 4일 날 이천 공장으로 갔다가 2월 19일 날 일로 이제 다시 거의 한 7, 8년간 몸담았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다 보니까 뭐 제 상실감도 컸겠지만 회사로서도 참 막대한 손실이 있었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나이가 많다 보니까 저를 받아줄 수 있는 회사가 한정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 KF는 뭐 본인이 몸 상태에 큰 지장이 없는 한 다닐 수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모든 직원들이 다시 사장님 약속하신 대로 1년 후에 재건을 하게 되면은 다시 들어와서 열심히 일할 것이다. 뭐 그런 정도로 생각들을 하고 뭐 손꼽아 회사 다시 재오픈하는 날만 기다렸죠. 같이 일하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만나면 또 엄청 반가운 것도 있었겠네요. 진짜 반가웠어요. 그렇죠, 저는. 반갑죠. 진짜 반가웠어요. 누구 돌아올까? 누구 돌아올까? 막 이런 느낌이야? 이산가족 찾는 느낌? 누군 안 왔대, 누군 안 온대. 맞아. 안 온 사람도 있고 그러겠네. 아니 저는 대표님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대단하신 분이 저분이에요. 그게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으신가요? 3 더하기. 3번의 기회 네. 저는 읽고 한 번 끝까지 남아있는 하나 심장 색깔 3번의 실패 상징하는 노란색. 오, 왠지 이게 빨간색에 마음에 확 닿는데 그 빨간색을 한 이유가 딱 있으세요? 아니면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빨간색을 하신 거예요? 그냥 강렬한 색깔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 읽었었죠. 한 번의 기회. 선생님은 얼마나 되셨습니까? 이제 한 달도 안 됐어요. 한 달 안 되셨어요? 포스는 거의 지금 한 4년 정도 돼 보이시는데 어떠세요? 한 달 다녀보시니까 괜찮아요. 좋아요. 만족하고 연봉도 만족하고. 근데 복지는 좋죠. 됐어요. 이거 우주예요? 네. 행성? 우주복? 그건 어디 갔어요? 뭐야 이분? 와. 오늘 재능을 발견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아니 너무 예쁜데요? 아주 엄청 원래 야, 그림을 좀 저는 그려보셨죠? 기대를 못했는데 이거 그죠? 이게 다들 달라, 이게 엄청 보니까 느낌 나무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솜씨가 아니야. 좀 적당히 못 그리세요. 다른 분들 비교되니까. 자, 이제 우리 그림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네. 이 그림을 가지고 제가 막 해석을 이건 문제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평가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한 페이지의 동화책, 동화 한 장면을 봤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나의 감상과 느낌을 나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어떤 분 그림을 한번 같이 구경해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김태열 선생님이요. 네, 그리고 네, 잘 보이세요? 그림이? 그러니까 딱 드는 느낌 있잖아. 그 순간의 어떤 인상. 우리가 사람을 보면 인상이 있잖아요. 그죠? 처음에 배경을 그릴 때는 좀 봄이고 그 따뜻한 색깔 물감만 좀 펴 발라봤는데 그리다 보니까 약간 그 불 색깔처럼 보여서 안에다 그린 거는 뭔가 좀 새롭게 연출을 좀 해봤고요. 일출만 그리니까 너무 어색해서 밑에 파도를 좀 형상화해 보려고 했는데 표현이 잘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무 한 그루도 마찬가지로 약간 뭔가 시작의 개념으로
나무 한 그루부터 조금씩 자라나서 풍성해지는 그러한 느낌을 조금 연출을 좀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박수. 이야기 잘 들으셨죠? 정리하자면 이 밖에는 원래 봄의 색깔을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불길이 느껴지셨대요. 근데 이걸 떼어내고 이 안에는 지금 일출의 장면이에요, 이게. 여기 혹시 나무 한 그루 보이세요? 저 뒤에 계신 분. 이게 파도입니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약간 브랜드 로고 같기도 해요. 아, 어떠한 브랜드 같아요? 파타고니아 같은 느낌. 아, 파타고니아가 저 잘 몰라서 그때 어떤? 그냥 없는 브랜드 얘기한 거 같아요. 아니요, 들어본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네. 지구본 같아요. 지구본 같아요. 네, 그 우주에서 내려다본. 해를 가린 것 같아요. 뭔가가 그 배경색이 해일 것 같고 그 원이 그 해를 가린 것 같아요. 약간 일식 같은. 네, 그렇죠. 네. 월식. 일식이든 월식이든 해를 가리고 끝이 아니잖아요. 뭐 하나가 사라졌잖아요. 그죠? 해를 가렸다는 거. 근데 사라진 거에서 끝이 아니라 거기서 새로운 게 나타났다는 의미잖아요. 처음에 불길이라 그랬잖아요. 같은 빨간색이에요. 그죠? 근데 여긴 또 다르게 표현됐네요. 이거는 너무 강렬하게 다 태워버릴 것 같은 뜨거움이라면 여기 약간 이렇게 이 파도라고 그리시긴 했는데 이게 갈라져가지고 뭔가 천지창조 이런 느낌 안 들어요? 왜냐면 나무도 딱 한 그루밖에 없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 그림은 멋진 파도도 있고 바다도 있지만 진짜 말씀하신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새롭게 뭔가 출발하고 시작하는 걸 의미하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그리고 저는 유난히도 여기 하얀색이 막 갈라지고 있는데 굉장히 강해 보이잖아요, 이 파도가. 얼마나 강했으면 이 나무가 꼿꼿하게 서 있지 않고 누웠어. 그러나 이 나무가 이렇게 강한 파도 때문에 기울어질 수는 있어도 절대 꺾이진 않네요. 파도가 다시 멈추면 잠잠해지면 이 나무 일어설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런 느낌이 들어요. 보세요. 둥껑 나무가 흔들리고 누울 때가 있지만 꺾인 나무는 아니죠. 한 그루밖에 안 되지만 그게 나중에 결국에 숲을 이룰 것 같다는 그런 희망 때문에 이 불길이 뜨거운 불길에도 이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주인공인 것 같아요, 이 나무가. 어쩌면 이 그림 속의 이 나무는 선생님의 자아가 아닐까, 자아상이 아닐까. 지난 1년 동안에 어떤 예를 갖다가 이렇게 들어주셨던 게 아닌가. 사장님께서 이제 공장을 새로 짓자라는 말씀을 하시고 나서 OEM 업체들 이렇게 찾으러 다니면서도 문전박대 당한 경우도 꽤 있습니다. 실제로 문전박대 당했고 그냥 커피 한 잔 드시고 가세요 라는 정도 수준으로 할 때도 있었고 상당히 이제 기분도 상하고 마음도 안 좋고 했었던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도 거기서 포기했으면 또 지금 같은 상황을 또 제가 누릴 수 있을까.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이 나무를 저한테 빗대어 주셨을 때 의도해서 그리진 않았지만 그렇게 해석을 해주는 걸 들었을 때는 이제 좀 신기했죠. 우리 큰소리 박수 한번 보내드릴게요. 자, 그러니까요. 정장선님도 저를 빤히 쳐다보시는 게 이제 내 그림을 발표하고 싶다는 그런 어떤 메시지 같아서. 근데 진짜 멋있어요. 이게 뜻을 몰라도 이 분위기나 느낌. 뭔가 추상적이면서 여기 어디 걸려 있으면 미술 작품이 될 법한 그런 느낌. 그죠? 이 그림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 그것은 네. 곤충 같아요. 어떤 곤충 같아요? 잠자리? 잠자리. 한 마리? 여러 마리요? 두 마리가 교배를 이거 뭔 소리야? 아니. 그럼 마치 도자기나 잔에 들어가 있을 것 같은 그림인데 네. 그런 그림들은 대체적으로 풍경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 풍경이 주는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가공육팀에 근무하는 입사 9년차 정장소입니다. 네. 우리 이 바탕은 제가 전원 생활을 10년차 하고 있다 보니까 요맘때부터 이제 눈에 보이는 게 꽃하고 실록이 우거진 숲하고 그런 것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아무 생각 없이 그려봐라 해서 무념무상으로 그려봤는데 그려놓고 보니까 제 눈에 그 각인이 되어 있던 꽃과 숲과 이런 게 그려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원 안에는 이쪽 길은 집사람이 살아온 길이고
이쪽 길은 제가 살아온 길입니다. 집사람하고 저하고 1살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한 세대에 같이 태어나서 같이 자라왔거든요. 살다 보니 서로 굴곡이 있으니까 똑같지가 않죠. 만약에 똑같았다 그러면 제가 대칭으로 그렸을 거예요. 그리고 요 점들은 서로 살아온 삶의 방식이 모든 게 틀리니까 서로 틀려지는 거고, 요 원은 이제 둘이 만났죠. 결혼했죠. 만약에 삶이 순탄했으면은 이게 밝은 색깔로 나왔을 거예요. 근데 순탄치가 않더라고. 아이고 저런. 그래서 어쩌겠습니까? 결혼했으니. 손잡고 가다 보니까 길도 이쁜 길이 아니에요. 울퉁불퉁 길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살아갈 길도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가다 보니까 이렇게 옆으로 또 잠자리 아까 2마리 말씀하셨는데 네네. 이게 온갖 고난과 마귀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예. 그리고 이제 가운데 파란 거는 우리가 희망의 상징으로 파란색을 많이 쓰잖아요. 파란 나라를 보아니 꿈과 희망이 가득한. 예. 그래서 여기에 별빛 같은 것도 이렇게 해놨고. 그래서 그냥 복잡한 제 마음 그냥 한번 그려봤습니다. 예. 이 길이 다 연결되어 있네요, 결국에는. 그리고 연결되어 있으면서 새로운 길이네요, 선생님. 새로운 것이라는 거는 내가 기존에 알고 있고 봐왔던 것을 딱 없애버리고 힘든 거는 딱 없었던 일로 해놓고 새롭게 짜잔 나타나는 게 결국 새로움과 희망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여기 고난도 있고 힘듦도 있고 마귀도 있고 뭐 힘든 게 많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모여서 한데 합쳐져서 조화롭게 어우러져가지고 이렇게 길이 만들어지네요. 과거에 있었던 힘든 고난들, 각자의 삶들, 뭐 갈등들 이런 게 의미 없거나 헛된 게 아니네요. 그런 것들이 모여서 나와 네가 합쳐지는 이 길이 하나가 되는 길을 만들었으니까 너무 다른 너와 내가 만나서 하나가 되는 그 과정 같습니다. 너무 멋집니다. 우리 박수 한번 보내드릴게요. 뭐 부부간에뿐이 아니라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죠. 회사 동료라는 것이 사실 하루 8시간 같이 근무를 합니다. 근데 어느 가족도 8시간 같이 맞대가지고 사는 가족들은 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은 회사 동료야말로 진짜 가족보다 더 가까운 관계거든요. 그런 동료들도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만나서 일을 하지만 결국 나중에는 한 곳으로 같이 가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를 담아 그려본 거예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 할 수 있다는 보장만 주신다 그러면은 제 신체가 허락하는 한 제가 여기 다니고 싶거든요. 다만 이제 제가 더 나이를 먹고 힘이 없어지면은 내 스스로 그만두겠다. 왜냐하면은 더 이상 회사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제 힘과 능력이 닿는 한 70이 되든 80이 되든 다닐 생각입니다. 자, 우선 이 바깥의 이 색감이 어떤 느낌을 주었는지. 처음에는 이제 저희 딸내미 마음으로 이제 편하게 그리려고 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저의 지금 심정을 표현을 돼 있더라고요. 편한 마음과 어떻게 보면 복잡한 감정과 어떻게 보면 열정과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많이 섞여 있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왜 이걸 선택했을까라는 생각도 있을 거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 마음을 이제 공간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그거를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박수. 이 사람은 뒷모습인가요? 네. 이 사람은 어때 보이나요? 우선 제 감정으로는 그냥 어디로 가야 될지 선택을 못하는 그 한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이 의자는 어떻게 보이시나요? 사람이 앉기에. 마음 쪽을 넓게 앉고 싶은데 막상 앉아보니까 내가 앉은 공간보다 의자가 더 커 보이는 거죠. 요즘 고민이 너무 많았어요. 이게 몸이 불편하다 보니까 이런 저런 생각도 있고 이제 애들도 있다 보니까 이 가정에 대한 생각도 많아지고 계속 복잡했었어요, 머릿속이. 이 회사에 계속 오래 다닐 수 있으면 좋겠지만 몸이 아플 때 그냥 갑자기 회사를 다니고 싶어도 못 다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어쨌든 이 사람은요, 지금 이런 마음이겠어요. 이거는 나의 과제야. 내가 어디에 의지하거나 누가 대신 결정해 주거나 하는 게 아니야. 이 사람의 마음이 이럴 것 같다고요. 지금 내가 주체야. 내가 결정자야. 내 과제야, 이거.
이러니 책임감도 있고 부담감도 있을 수 있겠죠. 혼란스럽겠죠. 하지만 부단히 노력하는 것 같아요. 어때요? 이거 굉장히 균형 잡혀 있지 않아요? 딱 중간에. 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그래도 이 마음 깊은 곳에는 아니야, 중심을 잡아야 돼. 중심 잡자. 우리가 뒷모습을 그렸잖아요. 이 뒷모습이라는 것을 딱 그렸을 때는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보통 앞모습 그리잖아요. 어쩌면 뒷모습이라는 건 이런 의미도 있지 않을까? 이때까지 중요하다고 꽂혀있던 이 시선의 방향을 한번 바꿔보는 거 어떨까? 선생님 얘기 듣고 진짜 많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가운데서 생각하지 말고 넓게 한번 바라보자. 한번 바라보고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할 때까지 해보자는 생각이 좀 많이 든 것 같아요. 최고 목표는 하나의 가장으로 그리고 한 회사의 직원으로 이제 계속 나갈 수 있는 게 목표인 것 같아요. 그래야 아빠로서 가장으로서 자부심이랄까. 아, 우리 아빠가 이런 회사 다니고 있구나. 자식들한테도 단단한 회사라고, 아빠 회사라고 소개해 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지인들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도 아, 이런 회사 한번 와봐라. 추천도 할 수 있는 회사가 될 수 있으면 그거보다 더 바람은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제가 좀 눈에 띄었던 그림이 하나 있어가지고요. 누굴지 궁금하다. 여기서 그럼 선생님이 다가가는 걸 다들 두려워하시는데요. 자, 선생님. 요거 그림이 너무 바꿨네요. 아까 나와서 한번 발표해. 바꿨으면 너무 다른 거 해야 재밌어요.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림이 좀 변화했어요. 그림이 재밌어요. 나와서 누군지 소개 좀 간단히. 네. 재밌지 않나요? 색안경을 끼고 있군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대학교에 재학 중인 취업준비생 조우주입니다. 네, 저는 추상적인 것보다 약간 직접적인 걸 담았는데요. 약간 겉에 있는 게 약간 들판 느낌이고 그걸 제가 자유롭게 날고 싶지만 여기 검은 새를 보면서 날고 싶다는 표현을 했지만 저는 이 색깔과 똑같은 색을 그렸잖아요. 다른 새랑. 하지만 전 날 수 없는 새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새가. 그래가지고 날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자유롭고 싶지만 한정적으로 그냥 바라만 봐야 되는 느낌을 담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이자면 제가 노란색을 칠했는데 노란색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자유로움이 나오지 못한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주인공은 자유롭고 싶어요. 그런데 자유롭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바깥 외부의 요인일까요? 아니면 자기 자체의 이유일까요? 그걸 아직 스스로 결정을 못한 것 같아요. 외부의 요인이거나 자신의 요인인지 둘 중 하나를 뭐가 뭔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이 주인공을 보니까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저는 그 도라에몽을 너무 많이 본 눈나 빠진 학생. 그래서 엄마한테 이제 되게 맞아가지고 눈탱이 밤탱이. 그러니까 TV 보지 마라. 교훈을 주는 그림 같습니다. 저는 또 날지 못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날개가 있어서 언제든지 날 준비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처럼 보지 않고 삐딱하게도 좀 볼 수 있는 사람, 다른 시각으로도 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안경이 한쪽은 이렇게 있고 한쪽은 없는 이런. 그래서 아까 얘는 뽑지 말아야 되겠다. 여기서 바로 판결이 났다고. 제가 이 그림 보고 남자아이 같아요 라고 말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셨냐면 남자애로 보이나? 그러면 나로 표현해야 되겠다. 내 그림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어떤 느낌을 주나요? 어떤 사람 같아요? 자유롭고 싶어 하는 느낌 아니에요? 자유로움을 가지고 남자 같다는 거. 소년 같기도 하고. 근데 그냥 남자로 그렸어요. 네, 좋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이 그림 속의 남자아이가 내가 아닐 이유가 뭐가 있을까? 그리고 나한테는 왜 남자아이가 없을 이유가 뭐가 있을까? 우리는 마음 안에 누구나 여성성도 가지고 있고 남성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심리적인 남성성도 우리 여자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심리적인 여성성이란 건 그거겠죠. 순응하고 받아들이고 감성적이고. 그럼 심리적인 남성성은 어떤 걸까요? 좀 반대로 진취적이고 행동을 하고 좀 열정적이고 그러한 측면. 그것을 처음에 무의식적으로 표현하셨을지도 몰라요. 자의식, 나는 이런 사람이라 라는 자의식을 이 안경이 한 개 좀 깨져 보이는데 깨뜨려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러면
다른 게 보일 거예요. 나는 뭐 이렇게 얌전한 사람이다. 나는 엄마 말을 잘 듣는 사람이다. 난 어떤 사람이라는 나에 대한 색안경을 깨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 들판에서 보물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나한테는 이 여자의 소녀가 아니라 이 초등학생 남자아이 같은 모습도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5, 6학년짜리 남자의 나에 대한 색안경부터 한번 깨보자. 내 안에 있는 아주 활발하고 개구진 남자아이를 한번 찾아보자. 그런 이야기 해드리고 있습니다. 반항심리. 우리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의 하이라이트. 자, 대표님 그림을. 저희 피드백 많이 해주셔야 돼요. 피드백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도영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림을 배우다가 6개월 배우다가 접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상적인 그림을 잘 못 그려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 깊게 가지고 있는 생각이 위로 보면 밝고 아래로 보면 좀 정체를 알 수 없을 정도의 어두운 색깔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어둠과 밝음이라는 것은 한 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둠이 없으면 밝은 게 보일 수 없다라는 거고 어둠이란 것은 결국은 새로운 희망 또는 뭐 생명 이런 것이 싹 트는 공간은 다 어둡잖아요. 땅 밑에서 싹이 이렇게 트듯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3+1은 3은 사실은 좀 노란색이 좀 불안정한 색입니다. 그래서 실패도 하고 좌절하고 이러는 어떤 인간들의 인생 그래서 뭐 인생 3세판 뭐 이러는데 그 3번만이 아니고 더 많은 실패를 말하는 걸 상징하고요. 한 번은 자기한테 가지고 있는 심장 하나가 실패를 계속해도 심장이 뛴다면은 미래가 있다. 뭐 이런 얘기. 너무 감동적. 그런 얘기. 박수. 표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떤 생각? 이 색깔의 느낌. 저는 그냥 딱 보자마자 그냥 4. 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3+1을 제 나름대로는 100보다 K는 하나다 이렇게 표현하신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아니시네요. 아, 저는 이 검은색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우리가 검은색이라 그러면 부정적인 색깔, 어두운 색깔 이러잖아요. 근데 검은색이 모든 희망이 태어난 색깔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여기 있는 색깔 다 섞으면 무슨 색깔 되죠? 검은색이 돼요. 모든 색깔을 다양한 색깔을 다 섞으면 결국에 검은색이 된다는 뜻은 그 검은색 안에는 다양한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검은색은 이런 마음으로 그리신 게 아닐까? 심지어 우리가 보통 생각했을 때 이거는 이럴 수밖에 없어 라고 다른 사람들이 규정할 때도 아니야. 많은 다양성이 존재해. 심지어는 깜깜한 암흑 속에서도 빛을 발견하는 건 내 몫이야. 이런 마음이 와닿는 거예요. 왜냐면 이 3이라는 숫자는 그냥 3세판 우리가 보통 이러잖아요. 하루에 3번 밥 3끼 먹고 3세판이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조건들. 그게 실패라면은 우리가 이거는 안 될 수밖에 없다는 조건들, 힘든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조건들. 그런데 플러스 1이라는 거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 조건들을 초월할 수 있는 힘. 심장이라 했잖아. 심장은 무슨 어떤 게 느껴져요? 심장에는 살아있다. 사명감. 내 심장을 뛰게 하는 거잖아요. 내가 살아있는 이유, 의미 이런 게 아닐까요? 그런 의미가 느껴집니다. 공감이 되시나요? 네. 말씀 잘하시네요. 그런 힘이 느껴집니다. 너무 멋있으십니다. 박수 한번. 재밌었어요, 엄청. 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림 그리니까 정말 재밌었어요. 뭐 다른 사람들은 막 감옥 같다, 피자 같다 이러는데 저는 그냥 해바라기를 그린 거였거든요. 봄이어가지고. 어쨌든 회사에 이제 불이 났으니까 너무 칙칙하게 있지 말고 이제 2024년도 2월에서 3월에 다시 다 돌아왔으니까 봄처럼 따뜻하게 다시 이제 처음부터 새롭게 진행하는 걸로 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다시 떠올리는 계기는 됐던 것 같습니다. 한 1년 동안에 있었던 일을 한번 다시 곱씹을 수 있는 계기는 됐던 것 같습니다. 나름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서로 얘기하는 게 당신은 나보다 하루 더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끝까지 더 나이 먹어서도 서로 정신줄 안 놓고 건강한 몸으로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직원들 이제 미술 심리치료 이렇게 같이 참여를 하셨잖아요. 네. 직원들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었기도 한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대표님은? 위아래 이 직원과 사장과의 관계라기보다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동료로서의 연대감을 더 좀 많이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고요. 뭐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내부에 골프 동아리도 있고 맞아요. 자전거 동아리도 엄청 있고 동아리가 많더라고요. 뭐 동아리 활동 많이 하는데 자전거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하고 이미 저는 개인적으로 국토종주를 완주를 2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하다 보니 직원들하고 한 100km 정도 라이딩하고 저녁에 낯선 잠깐만, 100km 라이딩의 주범이 대표님이셨던 거야? 아 그걸 굳이 직원들한테 그 월차나 반차를 굳이 사용을 해야 되나요? 참여 못하는 직원들 형평성의 문제가 형평성의 문제 하나 하고 그런 배려를 해주시는 것 자체가 회사에서는 그렇죠. 근데 업무 그- 외적인 아니, 부분인데. 아니 근데 굳이 화요일 그 3시에 월차를 써가지고 그러니까 왜 그날 월차는 아니고요. 거의 반반차. 에이 뭐 반반차나 월차나 영차나 다 똑같지 말. 저희는 그러니까 2시간 반 단위인가요? 2시간 반 단위로 반반차를 쓰니까 한 달을 쓸 수가 있는 거야, 반반 차니까. 아니 근데 뭐 그거 아껴가지고 그냥 장기 휴가나 이런 거. 그러니까 그건 본인의 결정대로 가면 된다니까? 네, 그건 이해를 잘 못하네, 지금. 그런 거 별로 안 다녀보시면 복지가 우리 회사는 복지라고 말하는 게 없어요. 직원이 하나인데 그런 거 다 내주면 나 혼자 일하라고. 그러니까 복지가 없어요. 취준생이거든요. 이제 처음 대표님이라는 분하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자리에 앉게 됐는데 어때 느낌이? 부담스럽거나 내가 볼 땐 되게 유하신 분이거든. 그 되게 아빠 같아 지금. 아까 잠깐 봤는데 직원분들이랑 서스름 없이 지내시는 웃으면서 언제? 난 못 봤는데 잠깐만. 너 혼자만 따로 1대1 면접을 따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 옆에 앉아 있었잖아. 말해야 제가 제일 좀 궁금한 거 있어요. 궁금한 거. 독서를 시작하게 된 그 시작점이 어떤 건지. 이런 전자북이 아니라 종이로 된 책을 보는 것이 좋다 가능하는 생각하는데 저희가 아까 확인을 했거든요. 상금도 있고 취미 활동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권해줄 수는 있지만 이게 뭔가 강요나 상금을 위해서 직원들이 이렇게 나서게 되는 거는 그게 좋은 방법이 아닐 수도 있지 않나. 강요는 안 합니다. 유도까지 합니다. 그게 그냥 거의 그냥 깡패 같은 거. 돈이 걸렸잖아요, 이게. 돈이 걸리면 구내 식당에서 밥을 먹으니까 우리 젊은 직원들 이제 30살 전후의 직원들이 시간이 없어서 책을 못 읽습니다.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점심 밥 먹고 남아 있는 점심 시간이 한 35분, 40분 남은데 한 이틀 정도 테스트 해봤거든요. 여기 와서 책을 읽으면서 라디오 틀어놓고 음악 틀어놓고 그냥 부담 없이 책을 읽으니까 한 3, 40분이니까 한 50페이지에서 70페이지를 읽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럼 이게 열흘 정도면 도대체 500페이지짜리 책을 한 권을 읽을 수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잠자기 전에 똑하지 말고 그냥 수면제 삼아서 잠자기 전에 이렇게 뭐 좀 읽어도 1, 2주면 책 한 권이. 제가 타자기를 친 지는 한 7년 됐거든요. 처음에 타자기를 치게 됐던 거는 책을 읽은 책인데 한 2-3달이 지나면은 그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이 탓인가? 그래서 이거 좀 기억을 좀 더 하고 싶어서 책을 요약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요약을 타자기로 요약하기 시작했는데 타자로 타이핑을 하고 보니 한 줄 옮기기가 어렵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내가 문명이 이렇게 심각하게 되어 있구나. 그래서
일기를 이걸로 쓰고 회사에서는 지금 하려는 게 우리 직원들에게 편지를 이제 일주일에 한 개씩 쓰려고 그러는 거죠. 한 사람한테. 평상시에 어떤 우리 회사 직원 중에서 그 직원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내 나름대로 편지 한 장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좀 정리를 해서 그 직원도 시간을 가지고 차분하게 좀 보고 생각할 시간들 주려는 거죠. 야, 첫 번째 그 편지를 받을 직원은 어떤 분이십니까?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또 그 직원들 의견 중에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다른 건 너무 좋고 뭐 월급도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다 안 밀리고 주시고 좋은데 구내식당 밥이 좀 맛이 없다, 아쉽다라는 의견이 있던데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느끼는 똑같지만 개선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안 하신다고 지금. 그래서 개선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업체가 마음에 안 드니까 저 업체를 이렇게 바꿀 수가 없거든요. 좀 의리를 지키시는 아니 계약 기간도 있고. 아니 근데 대표님이 기본적으로 이 직원들에 대한 사랑과 정말 애정과 관심이 엄청나신 것 같아요. 말이 안 되는 수준인 것 같아요. 왜냐면 다 이런 거 화재 때도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해고를 해야 되는 직원들도 있었지만 그러니까요. 그거를 대표님이 다 떠안기 위해서 하청업체나 거래처나 이렇게 해서 다 직원들을 웬만하면은 좀 하시려고 했다고. 최소화시키려고 그랬었죠. 그래서 화재 난 이후에 직원들이 갑자기 직장을 잃어버리는 사태, 이런 사태들은 거의 발생을 안 하게 했죠. 가끔은 아 나도 너무 힘드니까 다 뿌리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실 때도 있었잖아요. 많죠. 네. 지금도 그런가요? 지금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아닌 것 같고 저희들이 사실 화재가 두 번째 났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화재 났을 때 그때는 상당히 심적으로 힘들었던 것 같고요. 22년도 화재가 났을 때는 그렇게 힘들다기보다는 극복할 수 있다는 의지가 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변치 않는 가치 기준 중에 하나가 세상에 어떤 일이 한 면을 가지고 오진 않는다. 기회와 위기는 시기를 다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온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 공장이 화재가 날 당시가 2014년도에 공장 짓고 여러 가지 좀 부족한 것들 또 문제 있는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축을 했습니다. 근데 중축하는 과정에서 백지 상태에서 구상했었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시설들이 있다 보니 기존 시설들을 염두에 두고 좀 약간 비효율적인 증축이 될 수밖에 없었었는데 그게 화재가 나니까 오히려 백지 상태에서 쓸 수 있는 이제 상황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더 완전히 효율적인 공간으로 만들 수가 있었다는 것. 그다음 화재가 나니까 주변에 어떤 소중한 분들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또 확인이 되고 그 가족들, 직원들의 위기의식에 대한 어떤 합심 단결하는 그런 모습들이 발견될 수 있었던 것들. 이런 것들은 기회의 측면에서 보면 엄청난 것을 얻은 것이 아닌가라고 하긴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표님처럼 나도 포기해야지 하는 순간에 나를 일으켜 세워준 무언가의 그런 이유가 있을 건데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이제 젊은 직원들도 젊은 직원들이지만 지금 40대 직원들 가장이 되어가는 직원들이 뭐 본부장님이나 저희가 그렇죠. 오전 맞죠. 많은 부분이 있는데 저야 개인이 사업 정리하면 뭐 개인으로 살면 되겠지만 뭐 보험 좀 보상받고 뭐 경제적 적당하게 해결하고 되겠지만 그러니까 한 40대 가장 되는 사람은 갑자기 이렇게 진짜 직장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어떤 경제적 유불리로만 판단하면 안 되고 우리 같이 근무하는 이제 구성원들의 미래, 삶 이런 것도 같이 함께 생각을 해야죠. 그렇게 해서 재건 결정을 했던 것 같고 그 당시 화재 현장에 나와 있던 다른 직원들 모두에게는 당일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 주 일주일 되기 전에 저희들 플랜카드에 위기는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한다. 기꺼이 즐겁게 더 좋게 재건한다라는 플랜카드를 사실 화재 현장에 붙였었죠. 그래서 아직 잔불이 남아 있어서 소방대원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플랜카드가 붙어 있으니까 제가 보니까 좀 소방대원들이 플랜카드 보고 피식피식 웃더라고요. 그래서 플랜카드가 그게 끝까지 붙어 있었고 1년 만에 재건을 실제로 했습니다.
여기는 본격적으로 생산하는 데가 아니고 저희가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서 제품을 개발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먹는다고요? 이렇게 드시면 돼요. 아 근데 이게 냄새가 햄 냄새가 난다. 두 분이서 개발하고 만드신 거잖아요. 네. 그럼 맛보면은 내가 만들었구나 이런 거 알아요? 요거랑 다른 거랑 알죠. 오. 요 안대를 끼고 우리 회사 제품을 찾으면 됩니다. 자, 1번 드셨을 때 감이 오시나요? 네. 다른 데. 다른 데일 것 같아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아닌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없는 것 같아요. 아, 없는 것 같아요. 1번부터 5번 사이에 없는 것 같아요. 아, 없는 것 같다. 왜 4번에서 냉장고 마시는 거지? 아.